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 대구적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등록금,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건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에서만 68건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자 젊은이들 스스로 청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빚 2천만 원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좋을 수 없어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걸 할 때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그냥 빚을 좀 잘 갚을 수 있는 일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청년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 청년들이 가진 평균 부채는 2,603만 원입니다. 빚을 내서 교육비로 가장 많이 썼고 다음으로 생활비나 방을 얻는 데 썼습니다. 대구 청년이 만드는 대한은행은 이렇게 빚 있는 청년들 고민해서 출발합니다. 좀 악성 부채로 빠져들게 되는 1번이 사실은 생활비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좀 대안적인 금융 안전망, 건강한 대출을 해주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청년연대은행은 협동조합 방식입니다. 조합원들이 매달 10,000원 이상 조합비와 출자비를 내면 대출 권리를 받습니다. 대출은 대개 의료비나 생활비지만 여행이나 수강료 등을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연대은행은 무담보, 무신용, 자율이자란 3가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연대은행 협동조합 모임 등에 자주 참여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시작하는 청년을 위한 대한금융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도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대구 청년연대은행은 오는 12월 조합원을 모아 내년 1월에 대출 업무를 시작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비슷한 청년 대한은행이 시행돼 소액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연대은행이 부실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자 노동계가 단식 투쟁을 멈췄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적 본부는 지난 29일 권혁태 청장이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권 청장 퇴출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장실 점거 농성과 단식 투쟁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권 청장을 기소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인사조치를 취할 때까지 노동청 앞 천막 농성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FA컵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펼쳐진 2018 KB한은행 FA컵 준결승에서 대구는 전반 11분 에드가의 선취골과 이어 2분 만에 터진 김대원의 추가골에 힘입어 전남의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결승 무대를 밟게 된 대구는 어제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수원을 꺾은 울산을 상대로 다음 달 홈앤어웨이로 펼쳐지는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 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콩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의 피해 복구비를 1,23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전천 정비와 산사태 사면 정비, 배수 펌프장 증설 및 신설 등이며 주택 파손과 농경지 유실 피해 주민에게 20여억 원의 복구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영덕군은 도로와 하천 등 199건의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내년 장마철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마주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마 전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구미시의원은 23명에서 22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3번 후보를 지정하지 않아 마 의원이 사퇴한 구의원 자리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 9월 대구 경북 건설 수주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대구 경북 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 629.9%, 경상북도는 144.6% 급증했습니다. 대구는 공공부문에서 2028%, 민간 부문은 533% 늘었고 경북은 민간 부분에서 313%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대구에서 공공신규주택과 민간 재건축 주택 등에서 건설이 늘어서 수주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운영을 놓고 논란을 빚던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오늘 일반에 무료 개방됩니다. 이용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물 내부의 전시관과 테마촌인 야외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세계화재단과 경북행복재단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전 업체에 전자출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6개 전 업체에 지문 인식 장비를 설치하고 급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배차표의 근무자와 실제 근무자가 일치하는지 교차 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업체를 전수조사했더니 대부분의 업체가 수기 출근부를 사용해 사후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제도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서 음란 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이 줄어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음란 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20여 개를 음란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